됩니다. 되더라고요. 안 될 줄 알았어요. 진짜 깜깜했어요. 저는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하다 보니까 그 길을 좀 많이 돌아서 온 것 같기도 합니다. 열심히 유튜브를 찾아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늙어서 놀고 싶은 노세입니다. 한동안 제가 유튜브를 올리지 못했죠. 그 이유와 근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사실은 2022년 8월부터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을 했어요.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한 이유는 아무래도 부동산이라는 게 수익화를 시키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현금 흐름이 있어야 그거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 보니까 과연 내가 무슨 수로 돈을 벌까? 이런 좀 고민을 하게 됐고,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일반 직장에 들어갈 수도 없고 설사 들어간다 하더라도 월급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매출을 인증을 해볼게요. 8월에는 매출이 67만 원이 나왔고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다 보니까 유튜브를 닥치는 대로 본 것 같아요. 배워가는 입장이었던 거죠. 책상에 앉아서 밥 먹으면서도 유튜브를 보기도 했고요. 그걸 접목시켜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시도를 했던 때죠. 그래서 매출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440만 원 매출이 나왔고 10월 달에는 770만 원, 11월 달에도 770만 원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나름 열심히 시간을 투자를 했어요. 10시간 이상씩은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매출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되게 힘도 빠지고 이게 과연 되는 건가? 이렇게 해서 돈이 벌리는 건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있나요? 그냥 닥치는 대로 열심히 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갈아 넣으면서 더더욱 열심히 했죠. 그러다가 12월부터 매출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제가 스마트 스토어 뿐만 아니라 쿠팡이라든가 11번가, 위메프, G마켓, 옥션 등등 다양한 플랫폼에 입점을 해서 물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매출의 비중은 스마트 스토어가 가장 컸어요. 거의 한 80% 정도 스마트 스토어의 매출이 차지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매출의 2,600만 원은 스마트 스토어만의 매출이고 다른 플랫폼까지 매출을 합친다면 2,890만 원을 했습니다. 12월 달에. 그리고 1월 달에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4,700만 원을 했고 다른 플랫폼에서 800만 원 정도 매출을 해서 총 매출 5,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정산을 해보니까 1억을 조금 넘겼더라고요. 월 매출 1억을 달성을 하게 된 거죠. 2월 달은 28일까지밖에 없어서 1억 매출은 힘들 것 같았는데 어떻게 그래도 꾸역꾸역 해냈습니다. 마진율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100% 위탁으로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 사입이 있고 위탁이 있는데, 사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물건을 사서 마진을 붙여서 직접 택배로 발송을 하는 것을 사입이라고 하고, 위탁이라고 하면은 주문이 들어오면 제가 도매 사이트에 주문을 해서 도매 사이트에서 직접 고객에게 보내는 방식을 위탁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위탁은 수익률이 사입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위탁은 사입에 비해서 리스크가 굉장히 적죠. 제가 물건을 갖고 있어야 되는 부담이 없잖아요. 그만큼 재고 부담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튼 12월 달에는 마진율이 굉장히 좋았어요. 시즌 상품을 좀 팔았거든요. 그래서 18% 정도 마진율이 나와서 2,890만 원 매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500만 원 가까이 마진이 남았고, 1월 달에는 마진율이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500만 원을 팔고 약 550만 원 정도 남은 수준. 그리고 2월 달에도 마진율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9.5%. 좀 매출을 치중을 하다 보니까 마진율이 점점 떨어진 것 같아요. 9.5%였기 때문에 950만 원 정도 순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혼자 하고 있어요. 아마 조만간 알바를 뽑아가지고 점점 확장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억 매출을 찍으면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됩니다. 되더라고요. 안 될 줄 알았어요. 진짜 깜깜했어요. 저 매출 70만 원, 400만 원, 700만 원 나올 때만 하더라도 과연 이게 되는 건가? 라는 그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은 되더라고요. 물론 게임처럼 공략집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하다 보니까 그 길을 좀 많이 돌아서 온 것 같기도 합니다. 열심히 유튜브를 찾아보고 그렇게 투자했던 시간들이 결과로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더 걸린 거겠죠.
이 하는 방법을 테크트리를 타다 보면은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당연히 힘들겠죠. 근데 힘들다는 거지 아예 안 된다는 거는 아니에요.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하다 보면은 되긴 되지만 조금 더디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과정들이 결코 헛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쌓였던 시간들, 내가 투자했던 경험들이 결국에 큰 보람으로, 큰 결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말 알바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주말 알바를 한다면은 뭐 한 달에 뭐 5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겠지만 그 소득이 꾸준히 늘어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반면에 이 온라인 마켓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돈을 못 벌겠지만 이게 쌓이다 보면서 J자 곡선을 그리면서 매출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저의 소득이,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주말 알바를 하는 것보다는 퇴근하고 난 다음에 짬짬이 시간을 투자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돈을 벌고 있다는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1억 매출을 했다는 거는 반대로 9천만 원어치 제가 물건을 샀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카드값이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그럼 카드값 메꾸느라고 정신없는 듯한 느낌? 왜냐면 이 온라인 마켓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히 쿠팡 같은 경우에는 정산이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이만큼 매출이 났는데 돈을 되게 늦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카드값은 내야 되고 이런 상황인 거죠. 매일 정산돼서 돈이 들어오긴 하지만 그 돈이 쌓일 때쯤 되면은 카드값이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벌린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그동안 제가 뭐 벌려놓은 것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게 유지가 되는 거 보니까 조금씩은 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되게 불안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건데 이 매출이 1억이 났다고 해서 계속 1억 이상을 낼 것 같다는 생각은 아직까지 들지는 않아요. 되게 불안한 거죠. 이 매출이 일시적인 걸 수도 있고 다음 상품을 찾아내야 되는 불안감도 있고 이 매출을 어떻게 하면 더 낼 수 있을까, 매출이 꺾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좀 불안합니다. 앞으로 저는 계속해서 부동산하고 이 온라인 마켓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단 온라인 마켓을 조금 더 키워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알바들도 채용을 해서 이걸 좀 더 키운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부동산하고 법원 경매를 통해서 투자를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조금 더 체계를 잡아가면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궁금해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까지가 저의 근황이고 조만간 저의 부동산 관련된 책이 나올 겁니다. 되게 열심히 썼고 초보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열심히 읽고 공부를 한다면 분명히 부동산 쪽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자신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